서울 집값, 진짜 멈춘 걸까요? 아니면 잠깐 숨 고르기일까요? 오늘 시장은 이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체감상 뜨거웠던 분위기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하나만 보고 방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매매, 전세, 분양, 금융 환경까지 함께 봐야 지금 시장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환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고 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이후 12년째 같은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재정 건전성, 금융 시스템 안정성, 대외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등급 유지 자체는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 성장 전망은 고속 성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회복 흐름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승세 둔화라는 표현이 오늘 서울 아파트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18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는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남권 상승폭은 0.2%에서 0.02%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상승 탄력이 크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매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동, 송파서초 등 주요 지역의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1% 증가했습니다. 서울 전체 매물은 하루 약 1,600건 수준으로 집계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는 하루 만에 80채가 새로 나왔습니다.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급매물은 호가를 1억 원 이상 낮춰 시장에 나온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5억 원 낮춰 거래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가격대가 동시에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15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붙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자금 조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체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가격대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식은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동구 매물은 30%, 송파구는 27% 급증했지만 동시에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가 이어지며 가격을 방어하거나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전방위적 상승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구간에서만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전세 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성북 노원 등 일부 지역에서 30% 급감했습니다. 전세 가율은 6,065%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세 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숨 고르기, 전세는 상승 압력 확대라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 심리도 자극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는 약 6,5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나온 매물을 기회로 보는 심리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랐는데도 계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 3회 계약률이 상승했고 구로천호의 소규모 단지도 선방했습니다. 분양가와 기존 매매가가 함께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 단지에 수요가 붙는 구조입니다. 미분양 단지가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은 실수요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조 기대 속에 평택 지역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책 변화도 있었습니다. 고령화 시대 주거 모델이 달라집니다.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의료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이는 단기 시세보다는 중장기 주거 구조 변화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고령층 맞춤형 주거 수요는 향후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환경을 보겠습니다. 자금이 조이면 시장도 조입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은 1,072조 원에 이르고 LTI는 343.8%로 소득의 3.4배 수준입니다. 금리는 5%를 넘어섰고 보증대출 금리도 4%를 돌파했습니다. 연체율이 오르면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소호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신용경색 전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자금 흐름과 직결됩니다. 금융 여건이 경직되면 거래 회복 속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폭은 둔화했습니다. 다주택 매물 출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15억 원 미만 구간과 일부 외곽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와 함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매수자는 크게 늘었고 분양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부담 확대는 중장기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는 국면이 아닙니다. 공급 확대, 실수요 유입, 정책 변수, 금융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국면입니다. 숫자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조를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내일도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를 기반으로 과장 없이 시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